날씨가 그렇게 추워졌더군요. 어제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외출 좀 하였는데 바깥 바람이 어찌나 그렇게 매섭던지 외출할 때 옷 더욱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감기 안 걸리게요. 이로와의 프로토타입, 오늘은 6번째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와의 프로토타입의 이로와입니다. 몸이 뻐근하고 이러면 보통 기지개를 쭉 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팔과 어깨를 위주로 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깍지 끼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로 쭉 뻗으면서 몸을 양옆으로 쭉 기울여줍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옆구리 운동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깍지를 손등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번에는 상체 뒤로 껴서 팔을 위로 쭉 뻗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두 팔을 머리 뒤쪽으로 향하게 해서 팔꿈치를 다른 쪽의 손으로 당겨줘서 어깨와 팔을 동시에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일단 주로 이런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나만의 스트레칭을 해보면서 상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호의 프로토타입은 6번째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호의 프로토타입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홈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잠시만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I love way.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로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잡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우리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이슈 타임. 자, 한 주간 들어온 이슈 가운데 아무거나 찝어서 전해드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이슈 타입 코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이슈는 아이폰4와 함께 애플의 2010년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이지요. 애플에서 출시한 터치패드인 아이패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판매 사전 예약을 개시할 뻔하다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돌연 예약을 연기한다고 방침을 놓아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자, KT는 당초 어제지요. 9일 저녁 8시부터 아이패드의 사전 예약을 개시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예약 판매를 일단 연기한다고 뒤늦게 밝혔다고 합니다. KT 관계자는 9일 오후 8시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아이패드 예약 판매를 환율 변동에 따른 판매 가격 조정 문제로 일단 연기한다고 말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따르면 KT는 아이패드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약관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 예약 가입에 이어 이달 중 공식 판매에 나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에 따라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무리한 판매 일정을 강행한 것 아니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난 아이폰 출시 연기 때 다음 달 폰 조롱에 빗대어서 이번에는 다음 달 패드가 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도 적지 않았는데요. 여기다가 지난 8일 예정되었던 갤럭시 탭의 출시도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탭은 지난 8일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었지만요. 출시 일정이 이번 주 말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이 미세한 오류라도 잡기 위해서 출시 막판까지 점검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아이패드도 아이폰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는 것인가요? 뭔가 우리나라에 출시하면서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서 사전 예약 일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저번 아이폰처럼 계속 연기되면 아마 애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도 듭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관심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로도 되겠지만요. 자, 낙동강 근처 한 마을에 난데없는 모래폭풍이 덮쳐서 집이며 온통 다 폐허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당한 일에 주민들은 넋이 다 나갈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대의 주민들이 난데없는 모래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 쌓인 모래를 하루에 몇 번씩 쓸고 닦아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인근의 비닐하우스, 출하를 앞둔 오이 등은 모두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을 주민들이 난데없는 모래바람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부터인데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 매립을 위해 인근 낙동강 준설토를 반입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지난 보름 동안 반입된 준설토만 10만 톤에 이르고요. 벼가 심어져 있던 노는 이제는 거대한 모래산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LH공사가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 모래폭풍으로 변할지 모를 준설토를 차단시설 없이 산더미처럼 쌓아두면서 이러한 모래폭풍의 피해를 키웠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넉 달 사이에 전체 준설토를 받기 위해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 농가들은 오는 2014년까지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편입된 주민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되자마자 불어닥친 모래폭풍에 주민들은 반짬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봄도 아닌 가을에 난데없는 짙은 황사라, 그것도 낙동강에 모래를 대거 담아서 쌓아둔 모래라면 꽤나 모래 자체가 가벼울 텐데 준설토를 아무런 차단시설 없이 쌓아둔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정말 바람도 매섭게 부는데 이런 기사는 여러모로 다소 안타깝기도 하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보고요. 네. 차단시설만 잘 갖춘다면 준설토가 바람에 날려서 점점 줄어드는 일도 없을 테고요. 그럼 불필요하게 또 퍼올 필요도 없겠고요. 네. 또 준설토가 흩날려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생기는 일도 아마 없을 텐데 어떻게 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공포영화에서 흔히 두려움의 존재로 그려지는 뱀파이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진 않지만 핏기 없는 피부와 날카로운 송곳니 등 뱀파이어의 외모와 상당히 비슷한 일명 뱀파이어 증후군을 앓는 형제를 최근 소개했다고 합니다. 서퍽주에 사는
사이먼 쿨런과 조지 형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이 전 세계에 단 7,000명이 앓고 있는 외배엽 이형성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창백하고 치아가 잘 자라지 않아 일부에서는 뱀파이어처럼 보인다고 해서 뱀파이어 증후군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두 형제의 어머니분은 아들들이 뱀파이어 영화에 나오려고 특수 분장을 한 것처럼 유난히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보고 수군거린다고 고충을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이먼 역시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지만 최근 개봉한 뱀파이어 영화 트와일라이트의 인기 때문에 자신과 동생의 외모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귀띔했다고 하네요. 또한 사이먼은 몸이 약하고 밖에서 운동도 못해 속상했지만 트와일라이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외모가 멋있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병의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요. 환자들은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상상 속에서 흔히 잘 언급되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뭐 괴담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의외로 안 알려진 존재가 바로 이 뱀파이어이기도 하지요. 예. 여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워낙 마늘을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흔히 뱀파이어 하면 흔히 햇빛에 약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특유의 송곳니가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병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이 희귀병이고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던데요. 하루빨리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치될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산업용 PDA가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관제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구축됐다고 합니다. 대신정보통신은요, 최근 서울우유가 보유하고 있는 554대의 수송 및 배송 차량에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554대와 RFID 시스템, 그리고 차량 배차 관리 및 관제 어플리케이션 등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한 서울우유 관계자분은 대리점들의 까다로운 배송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리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차량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배송 효율 제고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신선한 상태에서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우유 차량 관제 시스템은 차량마다 설치된 RFID 칩을 통해 차고지에서 차량 정보, 배송 경로 및 배송 계획 등을 수집하며 배송을 마치고 복귀한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 중 스마트폰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차고지에서 집계한 후에 중앙관제 시스템에 전송하게 되고요. 중앙관제 시스템은 모든 차량의 운행 실적 정보, 그러니까 출발, 도착 상황 이런 거 말이죠. 운행 실적 정보, 배송 물량 정보, 운행 차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고 대리점과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장동환 대신정보통신 모바일 사업 본부팀장은요, 시스템 구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용 PDA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스마트폰에 다양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다른 유제품 업체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산업용 PDA가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으로 차량 관제 시스템도 구축도 하는군요.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나날이 발전하고 지나면서 이제는 이렇게 전문적인 사업에도 손색 없이 쓰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가 진짜 괜히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튼 오늘의 이슈 타입은 여기까지입니다. 토크 타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토크 타입 코너 시간입니다. 자, 사연 참여 방법은요, 인터넷 홈페이지 알브로드.wo.to로 들어오셔서요, 1화의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메뉴에 청취자 사연이 목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연을 써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자유고요. 웬만한 거는 어떻게든 다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세실 그라나드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다리를 건너다 보니 알루미늄 사시로 된 난간이 일부가 훼손된 것을 보았는데요. 한참 전에는 정문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바리케이트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고물상 일을 도와드리는 터라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가격이 비쌌을 적에 일부 몰직각한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일부러 뜯어서 인근 고물상에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어느 할머니는 생활정보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하여 폐유지로 팔아먹다가 신문사 관계자한테 걸려서 도구마저도 압수되었다고 하는군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남의 것이나 공동시설물은 절대로 무단 절취를 삼갑시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림을 받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고물상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사실 좀 그렇지요. 요즘 뉴스에도 보면 어디 다리 난간 몰래 잘라서 그걸 고물상에 팔아먹는 행위가 그야말로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던데요. 아무리 금속 재료가 비싸지고 그게 돈이 된다지만 이건 아니지요. 예, 맞아요. 난간을 잘라버려서 졸지에 다리를 지나가기도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선량하게 고물상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졸지에 이렇게 세실 그라나드님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처럼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걸로 또 그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나요. 예, 정말 공공시설물을 함부로 절취, 훼손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몰랐던 게 신문 같은 경우도 수거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있었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저야 다 본 신문을 묶어서 아파트 공동 재활용 수거 창고에 옮기는 게 다인지라서요. 이 신문에도 수거하는 규제라고 해야 할까요? 요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여튼 이런 게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직접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저같이요, 잘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세실 그라나드님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도 더 이상 이런 시달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번창하셨으면 합니다. 자, 사연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구동은 본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통 관련해서는 그래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주 연속이 뭡니까? 4주 연속이 아우. 예, 여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철도 팬들
즉 철도 동호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 생각에 대해 사연을 보냅니다. 철도 팬들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무개념 철도 동호인, 즉 속칭 철사대라고 지칭 이 무개념 철도 동호인들의 매너를 폐기한 채 다른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의 5000개 67편성에서 85편성과 중앙선, 경의선 전동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의자 측면에 붙어있는 코레일 로고를 떼어내서 오레일, 코레이, 오르즈, 오라이, 코라, 코랄, 오랄 등을 만든 것입니다. 저의 애차가 5000개 83편성인데 저의 애차를 타면 맨날 보이는 로고 훼손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5000개라고 하지 않고 보통 5000번대라고 하지 않나? 네. 여튼 아마도 그 로고 훼손은 그 매너를 폐기한 철사대들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그 밖에도 철도 차량이나 시설의 부품, 비품 등의 절도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철도 용지 등의 무단 침입, 촬영 목적으로의 사유지의 무단 침입, 연선에서의 위법 주차, 또는 촬영 때 풀이나 나무가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연선의 풀이나 나무를 마음대로 꺾거나 자르는 행위, 연선 철망에 올라 철망을 파손시키는 행위, 촬영지에서의 쓰레기, 담배 공초 등의 투기 외에도 위험한 곳에서의 사진 촬영, 달리는 열차에 대고 플래시 터뜨리기, 특히 플래시 터뜨리기는 운전사의 시야를 해치거나 신호 확인 등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는 철도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비판, 차량의 보존이나 임시열차의 운행 등 철도 회사의 무리한 요망, 또 소수 예로는 영무원이나 철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의 철사대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철사대 행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천안 아산역이었나요? 광명역이었나요? 여튼 KTX가 한참 잘 나가다가 누군가가 강제 브레이크 기기를 함부로 건드리는 바람에요. 객실 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강제 브레이크 기기를 함부로 건드리는 바람에 열차가 도중에 멈춰서서 경찰에서 이제 이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철도에 관심이 많은 한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충격이었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예, 제가 철도나 이런 교통 관련해 카페 같은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02년쯤부터였는데요. 그때도 화두는 단연 철사대였습니다. 알고 보면 이 단원도 쓰인지 꽤나 오래되었네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심했었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철사대를 혼내주고 앞으로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동호회 회원분들이 자진해서 함께 행동하는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어서요. 나중에 활동 방식에 논란이 되어서 도리어 온갖 질타를 듣고 중견 회원분들이 또 양극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또 극과 극으로 또 의견 충돌한 적이 있었고요. 여튼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지요. 이거는 예. 지금은 솔직히 좀 많이 나아진 거지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미니 열차 CG 관련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구동훈 본능님이 말씀하신 그 소위 철사대에 몇 번 테러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예. 게시판 테러는 물론이고요. 트래픽 초과로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밥 먹듯이 차단되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 지금이야 그만둔 지는 3년도 더 넘었지만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무원이나 기관사 분들처럼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활동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분들에게 미인패를 끼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철사대라는 것도 이기주의의 산물인 것 같아요. 네, 여튼 구동은 본능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자, 토크타임 코너는요, 아이브로드 홈페이지 주소 아이브로드.wo.to에서 매주마다 자유주제로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최대한 성의 있게 저의 의견을 밝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이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홈플러스를 이용하냐고요? 정말 싸고 품질 좋고 친절까지 더해지니까 아니겠어요? 이래서 제가 홈플러스 오는 맛이 난다니까요. 홈플러스 플러스 가격이 작게 홈플러스 플러스 행복이 더해 홈플러스 플러스 내 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홈플러스. 아참,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홈플러스 패밀리 카드에 신규 가입하시는 고객분들께 돈 버는 쿠폰북을 추가로 증정해드린대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엉금엉금 동해안 가단길, 이제 동해안으로 바로 가자. 서울 춘천 38분,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빠른 길, 아이러브웨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자, 내일이 11월 11일 목요일. 네, 달력에는 농업일의 날이라고 적혀있고요. 또 G20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날은 실제로는 20, 30대 이하 분들이라면 잘 아실 빼빼로데이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회사에 음모가 가득하다는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날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날이 날이니까 이야기 정도는 해야겠지요. 네. 저는요, 뭐 줄 사람이 있어야 주든가지요. 요즘 온갖 매장에 보면 빼빼로도 가득하던데, 커플 입장에서는 뭐 선물할까, 뭐 서로가 황홀하면서도 설레는 느낌일 텐데, 솔로 입장에서는요, 빼빼로 진열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충격과 공포이고 토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더군요. 예. 솔로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4대 죄악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2월 14일, 3월 14일, 11월 11일, 12월 25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정확히는 11월 25일이 아니라 24일이네요. 예. 여튼 클로징 멘트로 이런 걸 넣으려니까 눈물이 흐르네요. 야, 어쨌든 이건 뭐 결국은 솔로들의 바라기 뿐이고요. 지금 연인이신 분들은 부디 이번을 계기로 더 좋은 연인관계 발전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요? 제가 아무리 솔로라지만 이래봬도 멀쩡히 잘 사귀시는 커플분한테 무슨 지옥에나 나가 떨어져라 뭐 이런 말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 이런 말 안 해요. 아니고요. 솔직히 커플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좋아해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말이지. 저는 뭐 아까 전에 광고로 나온 홈플러스 나가서 세일 판매하는 빼빼로를 무더기로 사들여서 간식거리라도 와작와작 먹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튼 방송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주 방송도 수능이라는 빅 이벤트가 끼어있네요. 그날도 이제 오늘처럼 다음날이긴 하지만요, 방송 다음날이요. 네.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여러분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수요일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